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뭐 어마어마한 컨텐츠를 뭐 이렇게 찍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한 해가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네요. 참 감회가 새롭네요. 7년 동안 참 고생도 많이 한 것 같고, 이제 내년이면 8년 차인데, 30살에 창업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37살이 되는데, 참 고생도 많이 한 것 같고, 힘들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있었고, 저는 최선을 다했으나, 그렇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처럼, 4,500 이상, 올 초까지만 해도 한 4,500 정도 연봉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후반 되니까 5천 이상 연봉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5,700, 막 6천 오퍼까지 받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도 있었고, 참 재밌고 즐거웠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비대면 수업을 좀 오래 하게 되니까, 뭐 여러 가지 법도 그렇고, 제 성향도 그렇고, 이렇게 좀, 제, 사실 그렇네요. 비대면으로 학생들을 많이 졸업을 시켰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좀 있고. 좀 그래요. 예전에는만 해도 오프라인에서 참 학생들이랑 많이 인연이 됐었는데, 그쵸? 근데 이제 또 비대면에 익숙해지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내가 지나가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받고, 날 못 알아봐.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아무튼 참 7년 하면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네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은 기기현 팀장님이랑 기찬 팀장님이 많이 열심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굉장히 잘해지고는 있어요. 매년 이제 잘해지는 시스템으로 제가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항상 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큼은 좀 긴장을 늦춰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모르겠어요. 이렇게 뭔가 일에 쫓기면서 사니까. 그리고 근데 그게 또 맞거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안에 일을 놓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일을 하는 동안은 항상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이렇게 가능하면 내가 잘하고 싶거든. 그게 이제 제가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거든요. 뭔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최고로 못 버는 거는 그렇게 화나지 않는데, 내가 뭔가를 잘 못하는 게 되게 싫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행착오도 되게 많고, 항상 뭐 열심히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특히나 올해 이제 기관지염이 있는데, 이게 약간 알레르기성 같이 돼버렸나 봐요. 약해져가지고 기관지가. 그래서 기침도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아플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만 기침이 났는데, 요즘은 조금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기침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검사를 예전에도 해봤는데 이제 특별히 이상은 없었거든요. 그 건강검진 같이 이렇게 동네 병원에서 해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기침, 그냥 알레르기 약 먹으면 또 괜찮아지고, 강의하기 전에 알레르기 약 먹고, 기관지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겼고,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일이 있었지? 아, 갑자기 말하려니까 또 기억이 별로 안 나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나름대로 7년 동안 참 노력한 것 같아요. 그, 참 노력 많이 하고 살았어, 우리는. 노력 많이 하고, 어, 여러 가지 도전을 또 해야죠. 재밌는 도전들이 있죠. 있는데, 나는 근데 에너지가 액티브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살쪄서 그런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코로나 코로나 영향도 있겠죠. 뭔가 이렇게 함부로 내가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나를 억누르면서 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사회 정서의 기저에 좀 깔리면서 약간 이렇게 좀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서상 좀 위축되는 느낌?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은, 어, 어떻게 하면 힘을 더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하고, 음.
그러니까 좀 어쩐 때는 또 컨디션 되게 좋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컨디션이 또 확 죽고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비대면 하면서 좀 이렇게 제가 기억에 오래 좀 남는 거는 이제 학생들의 다양한 변화, 비대면 팀원들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좋은 결과, 졸업한 친구들이 엄청 좋은 결과 났다는 것도 되게 재밌고, 한편으로는 또 고민도 많이 돼요. 올해 물가가 미국만 해도 한 7%가량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승이 있다면 이제 임금에도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래서 팀노바도 그래서 등록금이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물가가 올랐을 때 이제 개발자 임금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더 내년에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에서 원하는 개발자들이 뭔가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뭘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뭐 찍어서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그런 종류가 사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라서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열심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돈 많이 벌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분야를 안다고 돈을 벌면 다 돈을 벌겠지만, 분야도 물론 분야도 중요하지만 분야보다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 업계에서 가진 레벨 수준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더 키우려면 결국엔 근본적인 집중력을 좀 키우시는 방향으로 내년에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년에 좀 뜰 것 같은 뭐 키워드 같은 걸 좀 얘기하자면 뭐가 있을까? 근데 여전히 웹3가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 버너3가 말하는 그런 버전이 있고, 지금 블록체인에서 주장하는 웹3, 웹 3.0이 있어요. 근데 웹 1.0, 2.0까지는 팀 버너3 쪽에서 말하던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웹 3.0은 양쪽에서 말하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웹 3.0 화두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웹 개발자분들은. 그리고 이제 웹 쪽에서 좀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들 있죠. 웹 프레임워크 쪽에 프론트엔드가 옛날에 그만큼 많진 않았는데 요즘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쪽 이제 새로 나온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웹 백엔드 쪽도 이제 API 서버에 특화된 것들 되게 많이 나와요. 옛날에만 해도 저희 팀노바에서 3, 4년 전 모니터링 할 때만 해도 학생들이랑 그때만 해도 이제 아키텍처들이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대부분 좀 단조로웠어요. 그러니까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을 쓰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비동기의 이벤트 드라이브 방식 대부분 다 그런 방식을 많이 쓰는 게 일반적이 돼버려가지고 서버 쪽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1년 만에 휙휙 바뀌고 그러진 않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아마 자바 쪽에서도 아파치 톰캣을 대체할 만한 좋은 서버, 그런 좀 성능에 좀 특화된 서버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좀 그 자바 스프링 베이스로 있는 이런 서버들은 그 나올 법도 한데, 진짜 좋은 서버들이 많이 나올 법도 한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서버 종류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와스라고 해도, 웹서버가 아닌 와스라고 해도 충분히 그런 게 나올 법도 한데, 의외로 좀 톰캣의 지배력이 되게 높은데, 뭐 PHP, 뭐 파이썬, 뭐 이쪽 고 이런 쪽 좀 약간 트렌디한 그런 백엔드 서버 쪽에서는 서버 종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근데 그쪽에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스프링 하시는 분들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내부 분석만으로도 빡세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서버 변화가 별로 없는 분야라면 좀 그쪽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부 그 프레임워크 자기 자체 분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블록체인 쪽은 이제는 그 서비스적으로 디폴트로 가져가야 되는 느낌이 좀 많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쪽 같은 경우는 꼭
꼭 지켜보시기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릴게요. 3년, 4년 전부터 저희는 블록체인 개발자로도 많이 보냈는데, 그때보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분야는 단순히 블록체인 분야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기존의 기술이랑 암호학이랑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기술이랑 여러 개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그 블록체인 그 코인이라도 이제 메커니즘 자체가 그 합의 알고리즘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걔네들이 지향하는 지향점, 플랫폼 베이스로 위로 올라가는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별의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다양한 거랑 좀 비슷하게 블록체인이라는 걸 기반으로 둔다는 것 뿐이지, 그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그게 그쪽이 일단은 확실히 돈이 돌고 있고 좀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고, 그리고 이 시장은 사실은 지금 메타버스 쪽과 함께 가기 딱 좋은 분야인데, 메타버스는 사실 기술적으로 많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냥 기존의 게임,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그냥 기존의 게임 개발이랑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온라인 게임이랑. 근데 보통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메타버스 쪽도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미래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팀노바 내부에서는 좀 많이 했어요. 하나 보여드릴까? 아트랜드라고. 잠시만요. 여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팀노바 오픈 카페인데, 이게 아트랜드라는 작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바타 하고 전시회 볼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 클레이튼을 사용해서 NFT 발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갤러리 작품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렇게 전시회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응용 2단계 친구들이 최근에 만든 작품. 오래 안 걸렸어요. 생각보다 몇 달 안 걸렸어요. 이게 이제 게임 만들던, 이게 유니티 엔진, 언리얼 엔진인지 모르겠는데 유니티 엔진 둘 중 엔진 중 하나 썼는데, 거기다가 이제 클레이튼으로 이제 NFT 발급하고, 그래서 얼마 클레이로 이제 거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이 친구 이제 요거를 이제 리딩하고 있는 이제 유미팀원이 이제 조만간 졸업을 하죠. 졸업 많이 안 남았는데, 아무튼 이 친구도 참 노력 많이 한 친구, 참 기특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래들을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프로젝트를 좀 더 많이 하면 이게 한 3, 4개월 정도 했네요. 그래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 관련 기술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게임 개발 쪽이랑 저쪽이랑 이렇게 나뉠까? 그건 잘 모르겠네. 근데 수요는 확실히 있겠죠? 근데 저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뭔가 뭘 해야 되냐 막 물어본다면 사실 뭐 그냥 자기 하시던 거 많이 하시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워낙에 이게 각 분야마다 좀 세분화되고 좀 이렇게 되는 그런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열심히 했죠, 이 친구들도.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3, 4개월에 하나씩 그냥 막 만들어내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친구들 다른 프로젝트 새로 할 건데, 이제 이게 그냥, 그러니까 저런 거 뭐 시장에서 어떤 사업 아이템이 뭐가 대세다 그러면은 그런 거 만들어내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그렇게 잘 해주는 거 참 다행인 것 같아. 날 잘 따라주고 참, 그래서 고맙고. 확실히 근데 게임 쪽은 확실히 확실히 좀 NFT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근데 NFT는 게임 쪽에서만 쓰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메타버스랑 같이 가는데, 제가 메타버스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 자체가 게임 기반 기술이랑 거의 밀맥상통해서, 거진 여기다 NFT만 추가하면 돼서, 오히려 NFT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블록체인 개발자. 그래서 쿠키런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쿠키런 마켓 뭐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8일 기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블록체인, 그러니까 NFT 마켓은 뭐 넥슨도 하고 무슨 다 할 거예요. 이제 기본 NFT는 할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법 제도로서 그게 막히냐 안 막히냐의 문제인데, 이미 돈이 그쪽에 한번 돌았기 때문에 그쪽 개발자들이 많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럼 NFT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냥 네트워크 기반 공부하고 하다 보면 그냥 저 친구들처럼 그렇게 쓰면 돼요.
아예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알면 좋은데, 근데 클라이튼이 가성비가 좋아서 국내 코인이라서 뭐 빨아주려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가성비가 좋아서 잘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할 때도 느낀 거지만 가성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해시그래프라고 하는 그 헤데라 해쉬인가 뭐 그거 있는데 걔네가 나온 알고리즘이 처음에 되게 재밌었거든. 그래서 와 진짜 역시 수학자들 개간지다. 그리고 그 제가 알기로 하버드 교수가 그걸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알고리즘은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요거를 발전시킨 것 같더라고.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면 와 진짜 똑똑한 사람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코인이 뭐 실체냐 아니냐를 볼 때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아 존나 존경스럽다. 뭐 이런 약간 알고리즘을 저렇게 만들어내는 천재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수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개발 공부해야 될 게 아니고 수학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는 좀 반대고요. 수학을 잘하면 되게 유리한데 수학을 잘한다고 무조건 코딩을 잘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코딩부터 익숙해진 다음에 수학을 나중에 공부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저는. 아무튼 그리고 영역이 좀 달라요, 수학자들이랑. 그러니까 좀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 뭘 알려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참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 무슨 얘기라도 하고 싶었어. 근데 뭐 감회가 새롭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저도 이제 사람들을 거의 실제로는 안 만났죠. 거의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다 하고 취업 컨설팅도 비대면으로 했고 모든 걸 비대면으로 저는 하고 사이버 세상에 이제 사람처럼 살다 보니까 맨날 이 방구석에서 자가격리 당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사무실 가는 게 좀 어색하고 그렇게 돼버렸네요. 이게 좀 이게 확실히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좀 INTPT? INTPT? 나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예전에 성향 측정해 보니까 그 MBTI가 INTPT라는 뜻이더라고. 근데 딱 제 성격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또 그렇지도 않고 INTPT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그 논리적 사색가 아이디어 뱅크형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뭐라 그러지? 조용하고 과묵하며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좋아한다. 근데 조용하고 과묵하지 않은데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 해결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죠. 먼저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 편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한다. 오타쿠잖아 이거. 오타쿠 같아. 난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안경 여드름 돼지까지 되면서 이제 이거는 난 진정한 오타쿠임을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죠. 거지 같았어요 진짜. 아무튼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되게 확실히 올 한 해 화두가 NFT이기도 했고 웹3인데 대부분 기술의 새로운 주도는 물론 이제 각 분야마다 이제 새로운 기술이 별도로 가고는 있지만 큰 화두는 확실히 특히나 돈이 도는 큰 화두는 그 블록체인 쪽에서 많이 여전히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다르지가 않을까 아마 내년에 한번 좀 더 재밌게 좀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변화 속에서 그 돈이 돌게 돼요. 특히나 개발자 수요는 근데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굳이 막 인위적으로 막 억지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기존에 하시던 것들이 그 나름대로 세분화되면서 그 연결점을 가지고 가요. 블록체인은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이자 어떤 패러다임이지 그걸 뒷받침되는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웹이 됐든 아니면은 뭐 안드로이드가 됐든 iOS가 됐든 이런 개발자 수요는 꾸준히 있어요. 사용자가 있는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 하시던 걸 열심히 하시면 되고 아무튼 저는 이제 올 한 해 동안 참 이렇게 막 엄청 속상한 일들이 있거나 막 그런 일은 없었는데 확실히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시국이 올해가 되면서 저는 사실 예전부터 여행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처음에 1년은 그래도 국내 여행이라도 하면서 좀 버텼는데 이제 국내 여행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주도 가고 이런 걸로 뭐 되게 재밌었는데 재미 하나도 없고
네, 해외여행도 이제 가기가 좀 난해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오미크론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좀 더 무기력해지고 이제 좀 여행 좀 풀리나 했는데 좀 이국적이고 뭐 일본이나 아니면 막 그 다른 나라도 가고 싶고 거기서 2박 3일 이렇게 놀다 오고 나면 좀 아 내가 이러려고 돈 벌지 이런 생각이라도 좀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들도 그런 이제 인생의 즐거움도 이제 국내 여행까지밖에 못 가니까 물론 국내 여행도 재밌지. 아 근데 그 해외여행 갈 때 느낀 게 또 다르잖아요. 해외여행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본 여행 같은 경우는 되게 저렴하게 혼자 가면 되게 저렴하게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국내 여행보다 더 싸게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국적이고 말 안 통하는 데서 있으면요. 그냥 나쁘지 않아요. 저는 혼자 일본 여행 많이 갔거든요. 예전에도. 되게 좋았는데 여행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행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생들한테 할 때는 굉장히 진심이지. 엄청 진심이지. 학생들한테 신경 쓸 때는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학생들 보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뭐 그런데 이제 제 이제 개인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여행을 좀 다녀야 제가 행복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참 어떻게 될런지 좋은 치료제가 나오던지 아니면 진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오미크론이 변화가 돼서 얘가 되게 경미했으면 좋겠다. 엄청 경미한데 지배종이 돼서 엄청 경미한 감기보다 좀 더 약한 질환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 돼서 우리가 좀 일상 회복을 됐으면 좋겠다.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 같이 정말 모두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뭐 미세먼지도 안 좋고 저도 기관지 되게 예민해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좀 우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물론 제가 그렇게 우울한 성격은 아닌데 뭐 일상이 되게 재미가 없어. 일단 다 그러시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되게 재밌는 일들이 있긴 있어. 막 인터넷에 피식피식 막 웃고 있는 막 그런 것도 재밌는 건 있는데 그냥 가끔 이렇게 그잖아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을 때 그런 걸 확 느끼게 해주는 것들은 좀 예전보다 많이 부족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내가 하소연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네.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아무튼 제가 이제 뭐 그냥 이제 헤어지기 싫은 헤어지기 싫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그냥 아무거나 아무 소리나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올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모두 그죠? 그리고 요즘은 택시 잡기도 그렇게 힘들더만 택시가 그렇게 막 엄청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택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대요. 배달 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염병 피하려고 택시 타기보다는 그냥 저는 요새 그냥 대중교통을 원래 잘 안 탔었는데 그 대중교통 많이 타고 다니고요. 오히려 근데 너무 편해졌더라. 몇 년 사이에. 경로 찾는 게 되게 편해지고 참 좋아졌어 세상이. 너무 정확하고 그 경로 찾는 것도 되게 정확하고 제가 한 5년 6년을 택시 거의 택시만 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한 어느 순간부터 어 대중교통을 다시 탄 지가 이제 최근부터 다시 탔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 버스도 너무 친절하게 잘 돼 있고 와 너무 좋더라 근데 진짜. 그래서 요즘은 대중교통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면 이게 택시가 안 잡혀요. 안 잡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디 가서 지인이랑 뭐 술 한잔을 해도 9시면 끝나니까 예전에는 뭐 새벽까지 뭐 한잔 했다면 요즘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9시에 끝나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또 옛날 노래가 요즘 대세잖아 또 그쵸? 한 90년대 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막 이런 거 막 듣고 근데 저는 옛날부터 좀 옛날 음악 좋아하긴 했는데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이런 거는 저 어렸을 때도 안 듣던 건데 나이 먹으니까 좋더라고. 근데 그런 좀 아니면 옛날에 진짜 한 50년대 60년대 막 블루스 한국에 있는 음악들이 되게 뽕필이나 뭐 트로트 빌 나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것도 해외 음악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근데 약간 그 초기에 한 60년대 막 음악 이런 거 들으면 되게 괜찮거든. 생각보다 막 미 8군에서 부르던 막 이런 막 노래들 같은 거 보면 되게 미국 스타일이에요. 근데 또 그게 또 한국인 정서로 또 이렇게 재해석이 돼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뽕필 나진 않거든요. 그 안에도 세분화된 장르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데. 아무튼 나 무슨 얘기하고 있니 지금. 참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팀노바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너무 이제 영상을 매일매일 거의 찍으면서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쓸데없는 얘기도 못해. 거의 팀노바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아시겠죠?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상담을 많이 하고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올리니까. 아까 또 디테일한 제가 말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하죠. 특히 학생의 특정이 된다든지 뭐 그런 얘기들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영감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사실 코딩이라는 게 참 우리 직업이 참 힘들고 개발자란 직업이 참 전문가로서 좀 더 위상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그래도 이제 힘내서 하세요.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롱런할 수 있는 직업이고 수준이 이제 된다면 그러니까 그 수준 자체를 좀 높이는데 좀 중점을 두시면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먹고 사는데 저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그래야만 하고요. 아무튼 참 팀노바 7년차의 소감은 참 몸이 건조했네요. 내년에 이제 8년차가 되는데 8년차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일기 쓰듯이 얘기하네. 내가 몇 년 뒤에 보면 되게 웃기겠다.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또 같이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좀 그래도 나름대로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도 제 나름대로는 되게 즐겁게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봐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축축 처지지?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올 한해 내년에는 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내년에 좀 목표 잘 세우고 좀 멋있게 우리 후회 없는 또 1년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하루는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안녕.